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자산 한국청년주택 대표 김승찬입니다. 한국청년주택과 한국부동산자산에 대해서 기업 설명, 사업 설명에 대해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청년주택은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성격을 가진 소셜 부동산 벤처기업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장점이 있죠. 안정성이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물론 주식보다 채권이 좀 더 안정되어 있지만 채권도 뭐 국채냐 공채냐 회사채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고, 주식은 특히 보통 중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상한전환 우선주나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나 상한전환 우선주 이런 걸 우리가 매잔이라 그러죠. 그래서 위험을 좀 제거시키고 좀 더 수익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인데, 이 채권보다도 가장 더 안정성 있는 게 사실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안정성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수익성의 한계나 특히 황금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투자보다는 확실한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처 기업 투자에서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한 안정형 투자자나 안정추구형 투자들,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에게 이 부동산, 특히 그 중에서도 주택 투자는 굉장히 안정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 위험을 좀 감소시키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죠. 한국 부동산 자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한국 청년주택, 한국 청년주택에서는 주택에 투자하죠. 안정성은 있지만 주택 위주로 하고, 또 국가에서 많은 제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해서 2주택, 3주택인 경우에 굉장히 큰 제재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고율로 부과되고 있어서 존폐 위기에 지금 놓여 있죠. 이번에 이제 당선인이 재산세와 합친다, 종합부동산을 없앤다, 기준을 낮춘다,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강구되고 있죠. 물론 이제 아직 국회가 아직 다수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난항을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의 심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택에만 한정돼서 하기에는 한계점들이 방금 봤다시피 있죠. 그래서 그 이외에 수익용,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물 투자, 물론 우리가 상가는 하진 않을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경우 위기가 바로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벌써 저희가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를 이미 강남에 구입을 했고, 또 이제 차근차근 확대 나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많이 모이면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매입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100억대 건물 강남에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 자체가 강남에는 너무나 그 가치가 낮고 해서 좀 보류를 했습니다. 자, 청년주택의 부동산 보유 현황입니다. 청하 1호. 상월곡동에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이렇게 동덕예대가 실제로 제일 가까이 있고, 과학기술원이나 이게 예술종합학교가 있는데, 특히 동덕예대에서 상월곡역에서 내리자마자 100m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동덕예대도 5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서 넘어가면 한 200m? 그 옥상에 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는 동덕예대 여대생이 절반 이상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좀 깔끔하고 교통상 편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주변에 원룸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지금 공실을 굉장히 줄였죠. 여기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거의 이게 코로나로 수업이 없다 보니까 한 10호실 가까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거의 공실을 거의 제거했죠. 예, 했고. 자, 2호 건물은 공릉동 건물입니다. 이 주변에는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특히 이제 과기대 학생이 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많고 거의 다 남자가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제 공릉역에서 여기도 1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100m도 안 돼요. 100m. 직선거리는 100m도 안 되고, 이게 주민센터에 통해서 걸어가도 실제 한 1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거리. 그래서 직장인들도 여기에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157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물이 좀 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사실은 만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수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이제 임대 현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3호 수유동 건물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청년주택의 자이사인
한국 생활주택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금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이제 법인을 분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건 국립재활원이에요. 이 사거리에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 이 건물은 그 국립재활원 사거리에 가시면 가장 좋은 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물이고, 실제 여기는 이제 1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당 2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등촌칼국수랑 그 다음에 파스타집. 이 파스타집은 굉장히 주변에서 유명한 맛집이에요.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고 오랫동안 저기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약간 큽니다. 원룸이지만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신에 전철역이 가깝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신 분들이 좀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좀 약간 연세 드시고 혼자 되신 분도 살고 계시고, 물론 학생들도 있어요. 직장인들이 특히 많아요. 재활원에 계시는 뭐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돌보는 분들, 이런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재활원도 영향을 받았죠. 근데 공실이 좀 생겼었는데, 오히려 이게 뭐 중학 쪽? 이런 그 여자 축구 선수단, 대것도 입주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거의 지금 많이 없어졌죠.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전에 이걸 좀 맡겼던 직원 보니까, 공실이 아니고, 아예 건물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군방이 끼고, 심지어 조명시설까지. 그거 싹 고쳤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그 등으로 다 고치고 해서 굉장히 좋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실이 지금 10%도 안 됩니다. 원래는 20%가 넘었죠. 코로나 되고. 근데 10% 이하로 시설 다 고치고, 다 수리했고, 또 이제 가격도 조정했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자산을 설립한 이유도, 물론 레지던스라고 되어 있고, 오피스텔이죠. 오피스죠. 사무실 생근데 주거시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기능이 복합됐을 때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무실 용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도로서 저희 회사에서 가깝고, 부동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까운 게 재질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도 사실은 아는 거 위주로 접근해야 되고, 부동산은 특히 관리가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에는 이제 아예 사람을 파견해서 거기서 이제 상주시키고 있고, 지금 이제 강남 쪽 위주나 가까운 거리로 근접성을 가지고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미 매입해서 가지고 있고, 임대도 뭐 지금 이미 돼 있습니다. 자, 메리트는 수요층이 풍부해서 안정적 임대 수익이 가능한 건물을 전부 다 갖고 있죠. 아까 봤다시피 전철역에서 100m 이내 건물들이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문에 수유동 건물을 한번 내놨다가 해소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원래 이제 서울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변으로 확장하고, 지금 이제 지방은 아직도 오른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구나 이런 데는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제 뭐 충청도나 이런 데는 아직도 지금 늦게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적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여력이. 근데 이미 꺾였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아파트 대형이 뜨고 중형이 뜨고 마지막에 빌라가 뜨거든요. 빌라 떴으면 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최근에 빌라 가격이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릉동, 그 다음에 수유동 특히 그쪽 뒤에는 가격이 많이 떴답니다. 심지어 막 한 50% 올라갔다는 데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황금성이 약해요. 그렇게 팔아야지 수익이 남는 거지, 안 판 상태에서 올라갔다는 것만 난 거지 수익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쨌든 주변 시세가 이런 빌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건 이제 뭐 TV 뉴스에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역이나 이제 이런 오피스텔, 그래서 이게 강남 역세권에 있는 뭐 돈이 모이면 뭐 오피스텔 매입하고 나중에는 건물까지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개가 이제 분산돼 있으니까 76실이고 요거 그 오피스텔까지 하면 77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뭐 공실은 거의 10% 이하로 지금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강남 건물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산 규모는 이제 올해까지 좀 모아서 좀 이렇게 건물을 좀 사고 싶어요. 사실은 이 건물까지 살려면 이 건물도 이제 협상을 하려고 그래서 층별로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6층, 7층 쓰고 있으니까 이 2개 층이라도 한 층씩 살 생각을 협상을 해서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지금 주기가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중에는 하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사면 이제 분산은 되니까, 여기도 이제 10층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제 어쨌든 이게 위험 분산이 되니까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공실 감소 극단을 위해서 이미 이제 주변 이런 데와 뭐 협약도 했고 또 이제 그 건물 자체를 수리하거나 보완을 해서 그다음에 가격도 조정을 하고 주변 시세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실을 거의 없앴다는 점 알고 계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는 우리가 만든 이유가 부동산 소셜 벤처 기업이죠. 벤처 인증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업을 투자하기에 위험한 우리가 5가지 투자 유형 중에서 안정형이나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까지 원금을 좀 보존형이 좀 강한 거죠. 원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금 보존형이 굉장히 강하죠. 대신에 환감성이 약하기 때문에 재투자를 꾸준히 해주시면 소득 공개를 받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청년주택과 한국 부동산 자산의 기업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